그럼 최창수 CP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스맨 연출을 맡게 된 최창수 CP입니다. 날도 추운데 기자님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으로. 네. 안녕하세요, 서장훈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웃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부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박태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날이 엄청 추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스맨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남일입니다. 예, 예스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PD님. 네, 안녕하세요. 예스맨 연출을 맡은 김동훈 PD라고 합니다. 저희 JTBC 토요일 저녁 신규 예능인 만큼 좀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앉을까? 안녕하세요, 하승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또 자리 만들어 주셨고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영택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민입니다. 네, 재밌게 촬영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강입니다. 이제 운동인이 아닌 예능인이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S맨 많이 사랑해, 예스맨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최창수 CP님과 김동훈 PD님께 예스맨을 준비하게 된 계기 그리고 기획 의도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창수 CP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예스맨은 그 예능 스포츠맨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좀 프로그램 제목을 좀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지었고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최초 아이디어는 그 서장훈 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저랑 이제 아는 형님 이제 촬영을 하는 틈틈이 이제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스포츠 선수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엄청 재미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화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저도 사실 그 지난 아는 형님을 10년간 연출하면서 이제 그 아는 형님을 거쳐간 스포츠 선수들만 거의 한 200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뽑아내는 어떤 재미와 이런 케미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획을 시작했고, 정말 틈틈이 이제 둘이서 초창기부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 국가대표를 연상시키는 어떤 이런 유니폼이랄 단복이랄지, 그다음 매회 그 최하위가 이제 다음 회차에 방출이 되는 어떤 설정이랄지, 그 외에도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게임 요소들을 다 직접 이제 어떤 서장훈 씨와 같이 최초로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메인 MC가 또 필요한데 현재 우리 예능계 이제 저 멀리는 이제 강호동 씨부터 계시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어떤 그 은퇴 후에 그 예능판에서도 어떤 이렇게 일가를 이룬 분이라고 하면 사실 서장훈 씨 그리고 안정환 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환 씨조차도 서장훈 씨가 직접 섭외를 담당을 하셨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관여도나 애정이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다들 아시다시피 2월부터 JTBC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 중계를 하는데요. 이제 동계 올림픽이 또 이제 JTBC가 중계를 하니까 그거와도 어떤 그런 어떤 스포츠 예능의 필요성과도 잘 맞물려서 편성을 파일럿으로 받게 됐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획 의도는 또 PD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PD님께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스포츠 예능들을 많이 제작을 좀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스포츠 선수분들께서 이제 끼가 되게 넘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제 출연하시면 거기에는 이제 워낙 뭐 뛰어나신 예능인 분들, 방송인들 분들 뭐 사이에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신 끼 같은 걸 좀 많이 좀 보이지 못하고 좀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이 스포츠 선수분들만으로 그냥 이분들이 마음껏 얘기하고 그냥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저희가 컨셉이 그 예능 훈련소라는 약간 이제 스포츠 스타들의 예능에 적응해 이제 이 거친 예능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미리 여기서 약간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시킨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어디 가서든 그냥 접할 수 있는 모든 예능의 이제 장르 같은 게임이든 퀴즈든 토크든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에 거의 뭐 관찰 예능 같은 게 거의 대다수인 컨텐츠 시장이 보통 뭐 예능 같은 경우 관찰 예능이 거의 대다수인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냥 TV 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서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되게 원초적이고 좀 편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CP님과 PD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이 이 예스맨을 등용문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윤효정입니다. 감독님과 그리고 서장훈, 하승진 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께는 이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이제 선보이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즌에 좀 맞춰서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장훈, 하승진 씨는 사실 그 선수 시절에 좀 이제 짧지만 좀 같은 팀에서도 하신 적이 있고 또 이제 그 프로농구에서는 이제 빅맨 계보로 이어지는 이제 두 분으로 꼽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수 시절에 봤던 모습과 지금 이 방송계로 와서 또 이제 여기 방송계에서 활약하시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 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올림픽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올림픽을 저희가 처음으로 단독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시즌에 맞춰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올림픽 저희가 이제 멤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픽 금메달을 딴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방송상에 예능 방송상에 이제 올림픽 자료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올림픽을 이렇게 주관하는 방송사가 아니면 그 올림픽 자료 영상이 상당히 구매하기가 절차도 복잡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예능에서 함부로 이제 올림픽 자료를 쓰지도 못하고 올림픽이라는 말도 사실은 막 다른 뭐 별림픽이랄지 이렇게 바꿔서 하는 실정인데 저희는 이제 중계권을 가져온 마당에 예능에서 이제 마음껏 우리 이제 그 예스맨들의 관련된 자료를 마음껏 쓸 수가 있고 또 계속 이제 올림픽을 관련된 걸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또 저희 동계올림픽 중계하는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뭐 파일럿으로 시작은 하지만 저희 목표는 저희 JTBC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도 또 이제 여름에 6월에 또 북중미 월드컵까지 쭉 그 중계를 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회사 전체가 지금 약간 스포츠 좀 이렇게 전시 체제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예스맨도 계속 쭉 그 스포츠 예능으로서 그 토요일 딱 그 시간대 이제 아는 형님 직전에 이제 딱 붙박이로 자리 잡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하승진 우리 선수는 예전에 신인 때 저랑 같은 팀에 잠깐 또 좀 있었고 그다음에 늘 제가 굉장히 많이 아끼는 후배고 한데 이제 승진이도 은퇴하고 이렇게 뭐 방송을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뭐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 하승진 씨의 또 매력이나 이런 거가 잘
제대로 좀 못 보여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창수 CP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도 우리 여기 계신 뭐 운동선수 출신 우리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운동선수들이 요즘 은퇴하고 TV에 이제 출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좀 밖에서 야외 예능이나 뭐 이렇게 몸 쓰고 뭐 이런 쪽의 예능에만 나와서 이분들의 매력이 다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 승진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우리 선수들의 그런 어떤 또 다른 매력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장훈이 형님이랑 선수 때부터 계속 이제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뭐 같은 팀에도 있었고 다른 팀에도 있었는데 항상 저를 이렇게 많이 리드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선수 때도 FA라 그래서 이제 자유계약을 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보통 그때는 선수들이 되게 예민해져서 좀 선배라든가 뭐 연락을 하기가 힘든데 그때 서장훈 형님이 유일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FA에 이렇게 해라라고 되게 조언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서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선구자 역할로 미리 예능에서 이렇게 갈고 닦아오신 길을 이렇게 끌어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도 편하기도 하고 참 제가 만약에 장훈이 형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후배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이걸 예스맨을 촬영하면서 오히려 더 장훈이 형한테 좀 고마운 마음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거는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선수 하실 때보다 많이 되게 좀 푸근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되게 좀 매섭고 날카롭고 좀 말 걸기 힘든 부분이 조금 그래도 없지 않게 살짝 조금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는 좀 이미지가 좀 되게 풍부해지셔가지고 그게 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도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훈훈해지는 답변이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다른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마이크 전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의 우다빈입니다. 저 PD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설명이나 좀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남녀 성비가 좀 많이 쏠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좀 남성분들이 슈퍼스타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지금의 라인업이 어떤 의도로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성비를 뭐 일부러 이렇게 따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예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섭외가 가능한 범위 수준 내에서 저희가 꾸린 거고요. 사실은 기보배 그 씨도 정말 힘들게 그 되게 뭐 기타 어떤 뭐 교수 활동이나 그다음 또 뭐 가정의 어떤 유고 활동이나 이거 엄청 바쁨에도 불구하고 섭외를 되게 힘들게 한 케이스고 사실 저희가 이제 매회 한 명이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다음 회차에 그 다음 회차에도 계속 이렇게 마치 무슨 약간 예능 상비군처럼 계속 저 후속 선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또 다른 어떤 여성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 뭐 어차피 남녀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성비를 맞추진 기술적으로나 어떤 뭐 인재 풀로만 봤을 때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뭐 이렇게 이왕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 스포츠 선수가 한두 명이 또 있으면 또 이게 토크 흐름이나 또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첫 녹화 2회 정도를 했는데 기보배 씨의 역할이 또 상당하게 있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여성 또 스포츠 선수 출신들도 뭐 현역도 좋고 뭐 은퇴 선수도 좋고 계속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JTBC 인터뉴스 유지혜 기자입니다. 저 일단 서장훈 씨, 안정원 씨께 질문 일단 하면 아까 예고편에서 막 후계자가 없으면 직접 키우면 되지 막 이런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후계자의 싹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온 출연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보배 씨랑 김영광 씨는 이런 각 종목 관련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선 뵌 적이 있는데 좀 이런 버라이어티성 예능 프로그램에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출연 결심을 좀 하게 됐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컨셉상 저렇게 뭐 후계자를 찾는다고 했지만은 그 뭐 저희가 예능을 좀 더 뒤에 계신 다른 선수들보다 좀 많이 했던 것 뿐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함께 하면서 좀 재미를 좀 찾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은 이 스포츠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약간 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이 예스맨을 통해서 정말 스포츠인들의 평상시 일상생활이나 뭐 갖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여기 출연하시는 뭐 스포츠인들을 제가 볼 때는 장훈영이나 저를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싹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 지금 안종환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그동안 더 일찍 시작했고 오랫동안 했을 뿐이고 사실 뭐 이분들보다 뭐 저희가 엄청나게 뭐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어떤 역량이나 뭐 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매력이나 뭐 활약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정말 이분들 중에 또 더 이제 활약이 뛰어나신 분들은 대중의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훌륭한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런 운동선수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나 우리 안정환 씨가 이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방송 생활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저희가 딱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기보배 씨와 김영광 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출연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뭐 우선은 뭐 양궁 같은 종목은 올림픽 때만 반짝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 곁에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좀 사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이 항상 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인 엄마가 제일 웃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인간미 있는 그런 기보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섭외 요청에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광 씨. 네, 저는 이제 축구를 사실 오랫동안 하고 은퇴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계획을 좀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그 다음 제 2의 인생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방송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번 도전을 하면은 끝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이겨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열심히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타 방송에도 여러 출연하고 좀 끼를 잇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또 서장훈 선배님께서 그 모습을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를 또 예능인으로 이제 키우겠다는 마음을 하셨는지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예스맨에서 예능인으로 정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저놈 될 놈이네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IMBC연의 김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앞선 질문과 연결될 수 있지만 좀 아는 형님 하면서 좀 여러 스포츠 스타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정규 편성이 됐을 때 좀 초대하고 싶은 스포츠 스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그 서장훈 씨랑 안정환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그 겸손한 소감을 밝히시긴 했지만 이제 코치 타이틀이 붙어 있는 만큼 또 이게 서바이벌인 만큼 탈락 시스템도 있는데, 좀 이 출연자들의 그 예능력을 보면서 좀 자기만의 심사 기준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예스맨에는 뭐 그 아는 형님을 거쳐갔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다 그 섭외 대상이 있고 다 모시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아는 형님에서도 이렇게 부르지 못한 또 일부 또 되게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류현진, 뭐 이대호, 뭐 김태균 등등, 또 되게 뭐 김연아, 하여튼 그 스포츠 선수로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들은 모두 다 저희 예스맨의 어떤 그런 섭외 대상이 있고요. 뭐 언제든 다 열려 있다고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코치진 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판단 기준은 웃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각자 다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또 뭐 개그 코드도 정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한 지 좀 되긴 됐는데, 저도 이 하면서 정말 웃길 때는 미친 듯이 웃음이 나오거든요. 방송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이번 예스맨 촬영하면서 그 새로운 모습들을, 여기 계신 새로운 모습들을 너무 봐가지고 저 기준은 정말 웃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웃음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실된 웃음이 나왔을 때 저는 이분이 진짜 웃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를 써서 막 웃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좀 재미없고요. 진짜 제 웃음이 진심으로 나올 때 저는 그게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아까 탈락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그 점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얻는 방법이 뭐 퀴즈를 많이 맞히는 거, 게임을 잘하는 것도 있고 한데, 중간에 재밌는 어떤 멘트나 아주 너무 웃긴 얘기를 하면 우리 최창수 CP와 저와 안정환 씨가 공통으로 눌렀을 때만 점수를 획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분들이 이제 다른 예능에도 많이 출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관대하게 점수를 주면 이분들이 다른 프로에 가서 고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정말 냉정하게 재밌는, 누가 봐도 웃기고 누가 봐도 터지는 얘기에만 지금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트레이닝을 혹독하게 하고 다른 곳에서 정말 빵빵 터트리는, 물론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재밌게 빵빵 터트려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점수는 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코치진 모두 점수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있으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저는 서장훈 씨, 안정환 씨께 좀 여쭤보면은, 사실 두 분이 처음 예능 하실 때 그 모습이 저는 자꾸 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두 분은 뭔가 나는 예능인은 아니야, 이게 이렇게 딱 써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뭘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세월이 이만큼 가고, 그리고 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오래 쓸 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니까 쓰는 거고, 거기에 또 맞춰서 잘 해주시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도 뭐 다른 뭔가 폼에 다른 소재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내가 이들을 이렇게 예능인으로 좀 이끌어 보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이 지금의 생각하는 예능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아주 근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토크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내성적이거나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이게 정말 빵빵 터져야 점수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도 그래도 서로 어떻게 좀 이렇게 사전에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지 그래도 너무 한 분만 막 웃긴다거나 뭐 한 분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히 계신다거나 이래도 서로 이렇게 좀 같이 뭔가 얘기를 좀 나누고 뭐 그런 게 또 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시게 될지. 저희가 기회는 뭐 여기 이렇게 저희가 그 저나 우리 최 PD하고 처음에 아이디어 낼 때도 정말 이분들이 좀 여기서 신나게 더 재밌게 한번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근데 뭐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곳 어디에 가도 여러 명이 나오는 데서 본인이 뭐 말을 안 하시고 계속 조용히 계시면 사실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본인 뭐 분량이나 비중이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한 거 그거는 뭐 2% 아니라 그 어디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게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고요. 근데 그 중에 뭐 아마 녹화하는데 말은 많이 했는데 재미가 없었으면 뭐 또 우리 PD님들이 알아서 편집을 하실 거고 뭐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좋은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신 예능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저는 특히 이분들한테는 그동안 열심히 수십 년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운동해오고 그다음에 지금 인생에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어떤 분야든 정말 거기서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배워가면서 그거를 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하는 게 예능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 또 방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예능에 대한 철학보다는 정말 뭔가 제대로 해내고 싶다면 정말 다방면으로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앞에 장원 형이 말씀하신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낯을 가려서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하고 방송 중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인들끼리 좀 모여서 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종목은 다르지만 그럼 속에서 그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동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본인을 좀 많이 내려놓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방송이라는 저 축구만 하다가 그 한정된 영역 속에서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영역에 와서 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예능이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뭐 냉정함도 많이 겪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누가 얼마큼 도와주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프로를 만나고 또 어떻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방송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좀 방송을 하게 되면 좀 더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 내면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부분을 꺼내서 이렇게 재밌게 지금 장훈 형이 분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능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려놓으셔가지고 13년 전에. 예. 지금은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속옷만 입고 나오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처음 섭외할 때 장원영님께서 야 오래 해먹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자기가 자기 종목에서 이뤄낸 업적을 여기 방송 와서 그거를 내세우면 저는 100%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신인 예능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에 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장원영님이나 저나 좀 내려놓으니까 많은 사랑을 좀 주시고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예능을 하려면 노력이 무조건 필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노력이 필요한 우리 출연진분들께 제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박태환 씨, 김남일 씨, 이형택 씨, 네, 윤성민 씨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 예스맨을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계기라기보다 일단 출연지를 받고 저는 바로 뭐 제목이 일단 예스맨처럼 바로 예스를 했고요. 일단 안정환 선배님과 이제 서장훈 선배님이 같이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예스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레전드들 형들과 같이 한다는 얘기를 또 듣고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됐고 또 저도 뭐 각종 예능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아까 서장훈 선배님과 안정환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선수로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게 적응이 많이 됐고 그렇게 살아왔어서 편안함도 있지만 예능으로서는 그 예능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되게 낯설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물론 있을 테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이번 예스맨을 통해서 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남일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뭐 서장훈 선배님하고 안정환 선배님이 이제 뭐 태연이하고 같은 맥락인데 두 분이 이제 MC를 보신다고 그래서 일단 승낙을 했고요. 일단 편할 것 같아서 또 두 분이랑 또 방송을 이렇게 저는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이고 또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승낙을 했습니다. 끝. 네, 간단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형택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다른 예능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 선수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 하고 또 에피소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형택이라는 사람을 뭐 그런 뭐 축구라든지 다른 쪽보다는 이런 이야기하는 쪽에서 또 새롭게 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이 중에서는 또 게스트들 이 중에서는 또 이제 뭐 탈락 제도가 있어서 약간 좀 걱정하긴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이 어쩐지 좀 묻어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성민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야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한 지 7년 차가 됐는데요. 은퇴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제는 야구 선수 윤성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냥 뭐 일개 지나가는 시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또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나름대로 증명을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망가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스맨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저보다 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촬영이 이어질 텐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이크 한 번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가혜라고 합니다. 일단은 코치분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건 이제 출연하신 많은 스포츠 선수분들 중에 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의 이런 건 좀 충격적일 정도로 재밌었다, 웃겼다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또 이제 참가자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 코치분들의 심사평 중 이거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다, 좀 상처가 됐다, 막 이런 정도의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심사평은 하지 않고요. 부저가 있습니다. 그냥 부저를 셋이 동시에 누르면 점수가 들어오는 제도로 해서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심사를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 너무 멘트가 아주 재밌었다 그러면 이제 누르는데 그게 셋 다 동시에 눌러야만 점수가 들어오는 그런 제도고요. 저는 물론 여기 정말 진짜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예능에서 틀림없이 방송에 재능이 있다 하신 분들 뭐 이렇게 많이 모아서 섭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너무 잘하시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분은 우리 김남일 선수가, 이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옛날에 우리 그 월드컵 때도 약간 뭔가 좀 그런 야생마 같은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녹화를 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김남일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범상치 않은 보통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특이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우리 김남일 선수의 새로운 매력에 푹 빠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재밌는데, 그러니까 뭐 앞에 그 룰은 다 형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일 씨죠, 이제 김남일 씨죠, 선수 은퇴했으니까. 김남일 선수가 저도 꽤 본지 오래됐거든요. 같이 룸메이트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는데, 야, 저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야,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다고. 야, 진짜 내가 볼 때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축구장에서 진공청소기 있으니까 예능판도 다 쓸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김영광 선수는 원래 또라이였어요. 그 골키퍼 출신이 특수 포지션이라, 또라이라는 얘기가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약간 되게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원래 김영광 선수는 원래 그랬고요. 저는 하승진 선수를 좀 봤을 때 굉장히 키가 커서 굉장히 싱겁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뭐 기부배 선수도 그렇고, 뭐 태환이는 솔직히 재미없어요. 근데 이번에 좀 본인이 더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재미가 없으면 수영복 입혀서 촬영시키려고요. 네, 물장구치기 하면서. 물속에 있을 땐 제가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오면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촬영 때는 제가 그 제작진한테 수영복에 물장구 치면서 예능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번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네, 출연진 분들께서는 혹시 뭐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충격적인 순간이라기보다는 앞서 그 서장훈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 분이 부저가 동시에 들어와야 이렇게 점수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야박하다. 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의 그런 짠내 그런 걸 좀 느꼈고요. 좀 더 분발해야겠다. 네,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는 정말 망가질 준비를 하고 좀 다음 회차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네, 또 코치진 두 분께 모두 지목을 받으신 김남일 씨의 답변도 좀 궁금한데요. 반대로 약간
이랬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나요? 있었나요? 김남일 씨, 코치진의 반응에 뭔가 좀 이건 좀 충격인데 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근데 사실 저는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더 자극제가 되고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반대로 오히려 더. 제가 답을 잘못했나요? 아니 너무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약간 기인이셔서. 미안한데 너 잤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해볼 예정인데요. 네,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인데요. 제작진분들께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섭외했는데 혹시 바로 탈락해버리는 멤버가 있는지, 아니면 추후 녹화하면서 제작진이 생각한 핵심 멤버가 바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최강야구도 지금 0%대고 JTBC에서 지금 예능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예스맨의 시청률 목표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 회차 꼴등이 이제 다음 회차에 방출된다고 해서 뭐 영원히 아예 뭐 섭외에서 제외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당 회차에서 이제 꼴찌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 회차에 일단 방출이 되고 저희 예스맨 상비군 이제 인재 풀 안에 들어가서 언제든 또 계속 수시로 이제 계속 채워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아예 배제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예스맨의 시청률 목표는 뭐 네이버 시청률 기준 일단은 뭐 2% 이상 일단은 파일럿 안에 달성해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혹시 뭐 시청률 공약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시청률이 잘 나와서 만약에 정규가 되면 북중미 월드컵 때 뭐 북중미로 뭐 이렇게 뭐 약간 해외 촬영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광 씨부터 이 예스맨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와 끝 인사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맨의 관전 포인트는요. 누가 가장 도라이인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네, 윤성민 씨. 네, 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운동선수 출신들이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는데 뭐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해서 좀 이제 막장 싸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날 것이긴 한데 좀 재밌는 웃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일단은 뭐 사실 여기 나온 사람들 자체가 웬만한 용기를 갖지 않고는 이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마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다고 약간 이렇게 좀 새롭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회차가 촬영이 계속 거듭될수록 좀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퀴즈를 푸는데 보통 이제 되게 많은 선입견들이 운동선수들을 무식하다는 선입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좀 깨고 싶은 마음들도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퀴즈를 풀면 풀수록 야,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재미로 이제 좀 승화가 되면 다행인데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예. 내려놓으라고. 네, 더 내려놓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츠인들의 막장 예능인 것 같고요. 관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내려놓느냐, 저는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전 뭐 다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일단 17일 첫방이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 관점들을 첫방에보다는 회차가 늘어날수록 좀 더 찾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이게 각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를 찍었던 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주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서 코치님과 여기 안 코치님의 그런 지도력에 얼마만큼 스펀지처럼 쫙 흡수를 해서 아주 좋은 예능인이 나올 수 있는가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답변 듣기 전에 코치진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시청률 공약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으시다면요? 와, 요즘이 시청률 공약 걸기에 너무 예전에는 그래도 시청률이 아주 뭐 뭔가 공약을 걸 만큼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시청률이 어려운 시대라서 어찌됐든 정말 제 그냥 마음 같아서는 한 4% 5%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뭐 뭐든지 뭐 정말 또 가발 쓰고 진행을 하든 뭐 뭘 하든 뭐 하라는 대로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관전 포인트도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다른 데서 보지 못하셨던 어떤 새로운 그 느낌, 이 운동선수들만의 특유의 그 바이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순수하면서도 또 그 승부욕이 강한 그 여러 가지 그 운동선수들의 어떤 매력을 잘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부담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보시면 계속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계속 촬영을 하고 또 앞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레비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병맛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TV를 안 봐도 그 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웃겨서 일을 못할 정도로 재밌는 그런 예스맨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약 혹시? 공약은 뭐를 할까요? 요즘에 진짜 너무 그 매체들이 많고 예능들이 시청률이 다 좀 저조한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 CP님이 원하는 그 수치에 목표에 도달한다면 또 정규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아바타 분장 어떻습니까? 아바타 분장. 그건 재미없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튼 장훈이하고 저하고 속옷 차림으로 촬영을 하려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PD님께도 여쭐게요. 저희가 이제 촬영이 끝나고서 제작진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원본만 틀어놔도 웃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떤 장치와 의도를 해서 웃음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촬영장에서 자체가 그냥 무방비로 터지는 웃음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이제 출연자분들, 선수분들께서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웃긴다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선수분들의 최대한 그런 웃음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담아서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언제 그냥 채널 돌리다가 딱 잠깐 머물더라도 그냥 바로 유입돼서 굉장히 편하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P님. 그 예스맨이 방송되고 나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능인들이여 긴장하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스맨들이 아마 예능인들을 상당한 어떤 그런
긴장하게끔 충분히 몰아넣을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 토요일 저녁부터 밤까지 이제 예스맨 그리고 이제 아는 형님까지 2연타로 우리 시청자들의 주말 웃음을 토요일 웃음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월 17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이 되는 레전드 스포츠 스타들의 치열한 예능 생존전 JTBC 신규 예능 예스맨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JTBC 아나운서 이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연자와 제작진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실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